3부에서 밤은 그야말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밤은 베루드 야마의 부하인 궁변들을 발랐고요. C급 선별위원으로 4급 감사관 봉수가 있었는데 봉수의 공격이 통하지도 않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밤의 강한 모습에 당황한 봉수는 대적하지도 못한 채 인턴한테 도움을 요청하기 바빴죠. 이후 밤은 또 다른 C급 선별위원인 류가 싸웠는데요. 류는 상대방의 몸을 마비시킬 수 있는 주술사였지만 역대 최고의 주술사였던 알렌의 피를 이어받은 밤한테는 주술에 대한 면역력이 있었고요. 결국 또다시 압도적인 실력 차이를 보여주며 류를 발랐습니다. 참고로 작가님은 현재 밤을 상대할 만한 C급 선별위원이 막 튀어나오는 건 설정에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을 정도로 밤과 C급 선별인원과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후 투견장에 침입한 밤은 오랜만에 바라가브를 만났는데요. 이 전투 역시 밤의 일방적인 승리로 마무리됐습니다. 참고로 작가님은 바라가브 정도면 C급 선별인원 중에서도 손꼽히는 강자일 수 있지만 밤을 상대하기에는 밤이 너무 강해졌다고 합니다. 열받은 바라가브는 블러드 타마라임을 개방해서 밤과의 3차전을 시작했는데요. 밤이 새로운 공파술인 제로로 공격하니까 한방에 당했습니다. 그런데 작가님은 밤이 새로운 공파술을 배웠다기보다는 제로의 상태에서 기본 공파술을 사용한 기술이라고 말했고요. 그래서 화접 공파술보다는 파괴력이 약하지만 기본기를 다질 수 있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밤의 세 번째 C급 선별인원 상대는 악령이었는데요. 밤의 평가에 따르면 악령이 여태까지 만난 C급 선별인원 중에서 제일 강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악령은 신원율을 사용해서 밤을 놀래켰는데요. 이 모습을 본 작가님은 이제 밤이 평범한 선별위원들이랑 싸우는 건 힘든 레벨이기 때문에 악령이나 자아드 공주, 주술사 등 특별한 선별위원들이 종종 나오게 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밤과 악령과의 전투 도중 밤의 신체에 관한 사기적인 특징이 나왔는데요. 밤의 신체는 칼라반이나 하진성보다 더 많은 신수의 축복을 받았다고 나왔고요. 밤은 신수를 끌어들이는 체질을 활용해서 신수를 무한정하게 저장해 놓는 게 가능했습니다. 밤은 이 기술을 사용해서 악령을 압도했는데요. 작가님에 따르면 이 기술은 몇몇 타고난 성질들만 가능하고 이 정도까지 구사할 수 있는 건 밤이 절대적으로 특화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랭킹 100권 이내의 하이랭커들도 구사할 수 없는 비선별 인원 특유의 기술이라고 평가할 수 있었는데요. 악령에 따르면 같은 비선별 인원인 자아드에 비하면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밤은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볼 수 있었죠. 이후 밤은 가시를 사용하지 않은 일반적인 상태에서 처음으로 랭커와 싸웠는데요. 밤은 가시를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랭커를 위협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 모습을 본 상위 랭커 조든한테 대단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밤은 신수를 사용해서 랭커를 압도했는데요. 랭커는 밤의 강한 모습에 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C급 선별위원이 맞냐는 의문을 제기할 정도였습니다. 물론 마무리는 상위 랭커 조든이 장식했지만 일반 랭커와 대등하게 싸웠다는 건 충분히 높게 평가할 만했죠. 밤이 가시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두 번째로 만난 랭커는 톨이었는데요. 참고로 톨은 하이랭커 베르드 폴의 간부 중 한 명이었습니다. 밤은 눈빛만으로 톨을 쫄게 만들었고요. 톨의 공격을 멈추기까지 했습니다. 물론 제대로 싸운 건 아니라서 밤이 톨보다 강하다고 평가할 순 없었지만 랭커를 위협했다는 것 자체가 높게 평가할 만했죠. 밤은 이대로 돌진해서 야마를 깨우러 갔는데요. 밤이 아무리 강해졌다고 하더라도 하이랭커한테는 아직 많이 밀린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밤은 상위권 하이랭커 야마뿐만 아니라 중위권 하이랭커인 카라카보다도 약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카라카 협공에서 겨우 야마를 깨울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작가님은 밤이 사용하는 모든 공파술이 하진성이 가르쳐준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사용하든 카라카와 거의 원류가 같다고 보면 된다고 하네요. 이후 밤은 랭커와 세 번째로 싸우게 되는데요. 랭커를 위협하는 밤의 모습을 보고 수많은 하이랭커들이 놀라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결국 랭커를 제압하면서 다시 한번 강함을 입증했습니다. 물론 랭커는 은퇴를 안 한 상태였기 때문에 작가님이 이번 내용만으로 밤이 랭커를 제압할 만했다고 보긴 힘들 거라고 하는데요. 밤이 랭커들에게 충분히 위협적이라는 건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밤이 가시를 사용하며 은퇴를 했어도 이길 수 있다고 장담하기 힘들었을 거라고 하네요. 그래서 만약 가도가 끼어들지 않았어도 이 대결은 밤의 승리로 끝날 가능성이 높았다고 합니다. 밤이 다음에 싸우게 된 상대는 가도였는데요.
밤은 하이랭커인 가드의 공격을 피하는 경이로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 대결은 켄존이 개입해서 잠시 중단됐고요. 밤의 강한 모습이 마음에 든 베르두둠은 밤을 견족으로 만들어서 자신의 부하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거절하자 둠은 억지로 밤을 견족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밤은 둠의 힘마저 흡수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 사건을 계기로 밤은 견족의 능력마저 다를 수 있게 됩니다. 밤이 위기에 처했을 때 붉은 바리가 견족의 힘과 결합해서 밤의 신체 밖으로 튀어나왔는데요. 작가님은 이게 견족들이 하는 의태라기보다는 의태라는 시스템을 밤이 흡수해서 응용한 느낌에 가깝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기술은 하이랭커 가드를 위협할 정도로 강했는데요. 밤은 이 힘을 제어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완전히 밤의 힘이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었고요. 작가님은 밤이 이 힘을 사용했는데도 가드를 상대하기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선배인원 수준으로 이렇게 버티는 게 대단했다며 밤을 쉴드 쳐주기도 했죠. 결국 밤은 가시를 사용했는데요. 작가님은 밤이 가시를 사용해도 상대가 하이랭커라면 고전이 예상된다고 말했을 정도로 아직 밤과 하이랭커 사이에는 큰 격차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밤이 가도의 다리를 자르긴 했지만 이때는 켄존의 도움을 받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 장면만으로 밤을 하이랭커급이라고 평가하는 건 곤란합니다. 그런데 이후 밤이 베르두둠한테 걸려있는 주술을 풀면서 하이랭커들과 엮이기 시작한 건 사실이고요. 칼라바는 현재 한쪽 손을 사용할 수 없는 핸디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료들과 함께 싸우면 칼라바는 힘겹게 막아낼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